유럽인들은 자국민들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고 촉구했고, 미군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2월 21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명령이 백악관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기관에 대해 전면전 대응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가 선포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준비 태세가 선포됐습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항공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공군 집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엔 이미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아브라함 링컨이 배치됐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제럴드 포드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월 18일에는 이란과 러시아가 오만만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정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과의 전면전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핵합의 협상이 다시 한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방송사 CBS 뉴스는 미국 군대가 이번 주 토요일 2월 21일에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션 위험과 정치적 군사적 결과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제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CBS의 한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 펜타곤이 일시적으로 이동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이동한 군사 파병 부대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이런 일은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군사작전 전에 일어납니다. 즉, 중동 전역에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 이란에 대한 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미군 기지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쉽게 말해 만약 이란이 보복으로 이 군사기지들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철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작전에 투입되지 않을 사람들을 실제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논리적인 결정입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비슨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는 많은 이유와 농어가 있지만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외교에 기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날 미국 대통령의 한 고문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군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90%의 확률로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이 지난해와 같은 정밀 타격이 아니라 전면전과 더 유사한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다시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헛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질적인 양보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공격 전에 이 주간의 마감 시한을 준 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에 트럼프가 사실상 그 마감 시한을 지켰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주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미국은 실제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공격을 승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수준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미국 관리들이 제네바 협상에 대해 내린 부정적인 평가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이나 워싱턴이 공동으로 공격할 경우 이란이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방위군 후방사령부와 기타 비상 서비스 기관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으로 보낸 병력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미 2003년 이라크 침공 전에 보냈던 병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해당 지역에 막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계속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란에서의 잠재적인 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미 도착했거나 이동 중인 공격기 총 수가 140대를 넘었으며 이는 함재기와 특수항공기를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전체 상황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전력은 F-35A 스텔스 전투기 30대, F-15E 공격기 36대, 12공격기 12대, 그리고 다양한 개량형의 F-16 전투기 4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F-22 랩터 전투기 12대와 EA-18G 전자정이 6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번 작전에 합류한다는 점입니다. 영국군의 F-35B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부대가 이미 이 전력에 합류해 보강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규모는 공중급유기의 전례 없는 활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늘과 전략적 지점에 최소 85대 이상의 공중급유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KC-135, KC-46, KC-10입니다. 이러한 급유기 전력의 밀도는 잠재적으로 수백 대의 항공기를 24시간 내내 하늘에 머물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전력을 공중에 띄워 매우 강력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번에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추가로 오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제럴드 포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쉽이 모로코 해안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이미 거의 도착했고 현재 전속력으로 지브롤터를 통과 중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배치된 전력 강화를 위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쉽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끄는 전단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구축함, 지원함, 심지어 원자력 잠수함까지 포함된 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 해군과 상업 선박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함 미사일과 고속정 등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발사 인프라를 복구하고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식 발사대를 공습에 덜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자이크 방어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된 지휘 체계로 최고 군사 및 정치 지도부가 공격을 받아도 저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란은 이스파한과 피카크스 산 일대를 포함한 핵시설을 추가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방공수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이 제한적인 타격 교환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더 광범위한 대립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도 이 대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입니다. 2월 18일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이 테헤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만만과 인도양 북부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러시아, 이란, 중국이 2026년 해상안전벨트 합동훈련을 위해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2019년부터 이란 해군의 주도로 실시되어 온 8번째입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테헤란은 세계 시장에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중요한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적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즉시 이란을 떠날 것을 촉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로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경고하면서
투스크는 충돌이 몇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는 대피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투스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부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해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시 이란을 떠나시거나 만약 뜨거운 분쟁이 발생한다면 여행을 취소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의 안전한 출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여러분께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